왜 많은 종류의 벌레가 소고기보다 영양가가 높을까?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레를 먹고 있습니다. 두 번 말합니다. 20억 명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다고 돈 주고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 중 상당수는 건조하면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를 압도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충격 그 자체죠. 하지만 이건 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벌레를 먹어왔습니다. 네, 번데기요.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담겨 나오는 그 뜨끈한 번데기.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시장 가면 코를 찌르던 그 독특한 냄새. 호불호가 확 갈리는 그 맛. 사실 번데기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단백질 공급원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절에 번데기는 값싸고 영양가 높은 구원 식량이었거든요. 지금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번데기 통조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N코리아나 DC인사이드에서 번데기 맛있다, 아니다.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벌레가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은 겁니까? 이게 가능해요? 답은 생물학에 있습니다. 벌레, 특히 애벌레는 본질적으로 단백질 축적 기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벌레는 태어나서 불과 몇 주 만에 성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딱정벌레가 되든 그 짧은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먹고 모든 영양분을 몸에 압축 저장합니다. 소뼈 같은 무거운 골격도 없고 포유류처럼 덩치 큰 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시키면 수분만 날아가고 남는 건 거의 순수한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소 한 마리가 도축 체중인 500kg까지 자라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수톤의 사료와 곡물을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애벌레 한 마리는 몇 주면 끝납니다. 짧은 생애 동안 섭취한 모든 에너지가 그대로 몸속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4년 퓨처푸드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의 모판에 애벌레를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면 100g당 단백질이 무려 73g입니다. 73g이요. 같은 무게의 소고기 육포가 약 59g인 걸 감안하면 벌레가 소고기를 가볍게 이깁니다. 귀뚜라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60에서 80%에 달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2025년 누트리엔츠 저널 리뷰 논문에서는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최소 3.9%에서 최대 80% 이상까지 종에 따라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자연계에서 극소수의 식품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건조 상태끼리 비교한 겁니다. 신선한 소고기 스테이크와 살아있는 벌레를 직접 비교한 게 아닙니다. 벌레도 살아있을 때는 몸속에 수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건조 중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벌레의 단백질 밀도는 소고기를 확실히 앞섭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놀라운데요. 벌레에는 철분, 아연, 칼슘, 비타민 B군, 필수 아미노산까지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시금치가 철분이 많다고 유명하죠. 모판의 애벌레 건조 분말에는 100g당 철분이 최대 21mg까지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100g의 철분이 2.7mg이니까 거의 8배입니다. 8배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새끼 새가 처음 태어나면 뭘 먹습니까? 벌레입니다. 물고기 치어는요? 수석곤충 유충을 먹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생명체에게 자연이 선택해준 최고의 영양원이 바로 곤충이었던 겁니다. 자연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벌레가 영양가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가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고 2050년에는 90억 명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현재 식량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려야 하는데요.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물이 무려 15,000리터가 필요합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데 이건 이산화탄소보다 단기적으로 온실 효과가 훨씬 강한 가스입니다.
반면 곤충은 정반대입니다. 귀뚜라미를 예로 들면 소가 사료 8kg을 먹어야 고기 1kg이 나오는데 귀뚜라미는 2kg이면 됩니다. 물도 거의 안 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닫힌 구조로 실내에서 키울 수 있으니 수백 헥타르의 목초지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식품 기업들이 곤충 단백질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식용곤충 시장 규모가 약 59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2034년에는 무려 349억 달러, 약 47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4.8%입니다. 이건 그냥 유망 산업이 아니라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나라들이 벌레를 먹고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면 기절할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입니다.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판의 애벌레는 그냥 일상 식재료입니다. 우리로 치면 멸치나 건어물 같은 존재예요. 우기가 오면 사람들이 대량으로 채집해서 내장을 빼고 소금물에 삶은 다음 햇볕에 말려서 몇 달씩 보관합니다. 숯불에 굽기도 하고 토마토랑 양파 넣어서 스튜로 끓이기도 하고 채소와 함께 볶기도 합니다. 이 산업은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천 가구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가볼까요? 태국은 세계에서 곤충 식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길거리에서 튀긴 귀뚜라미, 대나무벌레, 정갈까지 파는 건 기본이고 무려 2만 개가 넘는 귀뚜라미 농장이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한테 곤충은 전통 간식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즐기는 음식이에요. 관광객들이 처음에 사진만 찍다가 한 입 먹어보고 놀라서 다시 사러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튀긴 귀뚜라미는 새우 껍데기 튀긴 것처럼 바삭하고 대나무벌레는 고소한 맛이 볶은 땅콩이랑 비슷합니다. 멕시코는 수천 년 전 아즈텍 문명 시대부터 곤충을 먹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차플리네스라고 불리는 구운 메뚜기인데요. 마늘, 소금, 라임즙, 고추를 넣어 볶은 이 메뚜기를 타코 위에 뿌려서 바삭하게 먹습니다. 멕시코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안주이자 간식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마른 오징어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일본 하면 해산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나가노현이나 기후현 같은 깊은 산간 지역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겨울이 길고 해산물 구하기 어려운 산속이니까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를 동원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나고노 스쿠다니입니다. 메뚜기를 간장, 설탕, 미림으로 졸인 건데 윤기 나는 갈색의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밥 반찬으로 먹습니다. 벌 유충도 간장으로 볶아서 먹고 누에번데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요즘은 일본 식품 기업들이 귀뚜라미 분말을 넣은 과자, 라면, 커피, 에너지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음식 문화가 다양한 나라답게 곤충 섭취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매미 유충을 잡아 바삭하게 튀겨 먹는 게 아주 흔한데요. 속살이 부드럽고 크림 같다고 해서 게살 맛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번데기부터 벌 유충, 대나무 벌레까지 갖가지 곤충을 간식처럼 팝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데기가 대표적이지만 사실 한국의 식용곤충 산업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한 식용곤충이 현재 9종입니다. 누에 유충과 번데기, 메뚜기가 전통적으로 인정받았고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까지 추가로 등록됐습니다. 특히 갈색거저리는 고소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화와 단백질 섭취 20% 증가 효과가 확인돼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근감소 완화 효과 연구도 진행 중이고 고령 친화식품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산업 1차 산물 판매액은 이미 449억 원을 넘었고 정부도 제3차 곤충량 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래 식용곤충의 핵심 트렌드는 벌레를 통째로 먹는 게 아닙니다. 분말입니다.
곤충을 갈아서 파우더로 만든 다음 빵이라면 에너지바, 시리얼, 비스킷, 영양 음료에 넣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벌레를 전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평소 먹던 음식을 먹을 뿐인데 거기에 고단백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니 징그러울 것도 없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귀뚜라미 분말이 든 식품 500개 이상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고소의 분말로 만든 에너지바와 건강보조식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확실히 느끼시죠? 곤충식품은 단순히 신기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의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영양가는 건조 기준으로 소고기를 능가하고 환경 부담은 비교도 안 되게 적고 생산 효율은 압도적입니다. 물론 곤충이 소고기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곤충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보충적 단백질 원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램당 영양 밀도만 놓고 보면 이 작은 생물체가 보여주는 수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벌레를 징그럽다고 외면하는 사이에 전 세계 20억 명은 이미 그 영양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점점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식량 자원 중 하나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데기 말고 다른 곤충 요리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절대 못 드시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로 돌아오겠습니다.